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안녕하세요, 콘따구리입니다. 자, 10번째 시간이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콘크리트 배합에서 정말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배합하는 법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 위주로 한번 편집해 볼게요. 워낙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한 5가지 경우의 수의 문제를 제가 심층 분석해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배합 강도, 설계 기준 강도라는 게 있는 거죠. 설계 기준 강도를 정하는데요. 구조기술사가 그렇게 해서 정하죠. 근데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를 쓰려고 하면 품질이 계속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그 품질 변동을 고려해서 설계 기준 강도 값보다 충분히 크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 충분히 크게 정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죠. 자, 아래표입니다. 기준은 35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35메가파스칼까지 35메가 이하의 경우죠. 또 35메가 초과될 경우 뭐 35.1 그런 경우에 2번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이제 24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럴 경우에 배합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 기준 강도 플러스 여유있게 정하여서 여유되는 값이 1.34S입니다. 여기서 S는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입니다. 또는 FCK 설계 기준 강도에서 3.5를 빼고요. 여기에 2.33S 값을 한 이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해서 나온 값이 있으면 그 나온 두 개의 값 중에 큰 값으로 배합 강도를 정하는 겁니다. 배합 강도 구하는 식이에요. 설계 기준 강도와 표준 편차가 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1.34나 뭐 이렇게 3.5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식을 나왔냐 그러면, 자, 3회로 연속한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100분의 1.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값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다 충분히 크게 정한 값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각 시험한 값이 설계 기준 강도보다 3.5메가파스칼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100분의 1. 그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수로 해가지고 이 35메가파스칼 이하의 경우에 배합 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알고 계시고 이 두 개씩으로 계산해서 큰 값이 배합 강도 값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37메가파스칼 아니면 40메가파스칼, 60메가파스칼 이런 것처럼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식이 다릅니다. 35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두 개 나눈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위의 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FCK 플러스 1.34S. S는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로 내려갈 확률이 100분의 1이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값으로는 위에랑 좀 다른 값이 있죠. 왜 그러냐면 고강도일 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의 90% 값에 2.33 표준 편차 이렇게 식을 합니다. 각 시험값이 FCK의 90%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10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정한 값이다 라는 거죠. 왜? 현장에서는 품질 기술자가 맨 처음에 시방 배합을 정한 값하고 품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품질 변동을 고려해서 정했다 라는 겁니다. 자, 35메가파스칼 초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값으로 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합니다. 이 두 개 값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실험에 의해서 정하는데, 이런 실험을 할 때 몇 번을 해야 하느냐?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품질 기술자가 30회 이상 시험하나요?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왜? 그만큼의 품질 실험을 하다 보면 맨파워가 너무 들어가죠. 그러면 30회 이상의 표준값을 어떤 값을 가졌을 때의 성적보다 만약에 뭐 15번 했다. 그러면 30회 편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값보다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 자체의 표준 편차 값에 보정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정계수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30회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저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25회일 때는 1.03 3% 더 한다는 거죠. 20일 때는 1.08, 15회일 때는 1.16입니다. 그러면 15회 횟수가 아니라 그거보다 적게 만약에 10번 했을 경우에 어떠냐? 그건 그 다음에 있어요. 우선 요 15번에서 30회까지 보죠. 이 표준 편차 알아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시험을 18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보관법으로 해가지고 15에서 18까지 20에서 18까지 이 사이 값이겠죠. 그러니까 1.08에서 1.16 사이 값을 계산해서 그 보정계수를 정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낸다고 하면 문제가 까탈스럽게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지만 뭐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직선 보관해가지고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험 횟수를 30회 하는 걸 평균으로 하고 만약에 15회 정도에서 30회 정도 된다면 보정계수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시험 횟수가 14번 이하인 경우, 실제적으로는 이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가 현장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기사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요. 또 이 문제도 가끔 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3년에 한 번. 자, 앞에 거는 거의 매년 문제가 나는 거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또 안 그러면 압축 강도 시험 횟수가 14번 이하인 경우, 몇 번 시험 안 해. 보통 3, 4번 아니면 대여섯 번. 그럴 경우에 어떤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 이렇게 숫자를 더해서 합니다. 만약에 2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20메가 플러스 7, 27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만약에 40메가파스칼인데 시험을 한 3회밖에 안 했다. 그러면 40메가에 10, 50메가파스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략 한 설계 기준 강도의 배합 강도가 대략 한 30% 가까이 조금 여유 있게 충분히 크게 정한다. 뭐 그런 값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문제로 5개를 해서 살펴보죠. 이 5문제는 꼭 풀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압축 강도 시험에 기록이 없는 경우, 아까 15회 이하 또는 기록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럴 때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압축 강도의 강도에 따라 틀리죠. 18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기에 앞에 보면 18이면 7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21메가파스칼 미만이니까요. 7. 그러니까 18에 7을 더하면 25. 자, 25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5는 8.5를 더하기로 했었죠? 위 앞에 다시 21 이상 35까지가 8.5를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5를 더하면 33.5. 만약에 3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얘도 8.5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38.5메가파스칼이 배합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40메가파스칼일 경우 앞에서 기억나시죠? 10을 더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메가파스칼이 배합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납니다. 20회의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5메가파스칼이다. 자, 30회를 넘지 않았죠? 또 설계 기준 강도가 36메가파스칼이다. 35메가보다 초과되는 거죠. 그럴 때 배합 강도를 구해라. 자, 시험 횟수가 20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회를 찾으면 아까 그 표에서 1.08의 보존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에 원래는 30회 이상 하면 5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지만 여기에 보존 계수가 1.08을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5.4메가만큼 편차가 커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값을 우리가 정한 거죠. 여기에 지금 이 S값이 표준 편차였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 편차 5메가파스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의 보존 계수를 쓴 5.4메가를 쓰는 겁니다. 36메가파스칼이니까 FCK 플러스 1.34S나 0.9 FCK 플러스 2.33S 이 두 개씩 중에 어떤 값이 큰 값. 그래서 계산해보면 43.236 또 하나는 44.982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배합 강도는 44.982 메가파스칼이 배합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의 경우는 30회 이상의 경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존 계수 필요 없습니다. 왜? 이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심플하죠? 그죠? 설계 기준 강도가, 설계 압축 강도가 37메가파스칼이니까 35메가파스칼보다 큰다. 조금 전 페이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요 지금 FCK 플러스 1.34S랑 0.9 FCK 플러스 2.33S나 이 두 식에서 큰 거를 정하면 됩니다. 표준 편차 5. 여기다 S를 5를 치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43.7, 44.9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값 44.95 메가파스칼이 이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쉽죠? 자, 다음은 표준 편차를 이렇게 앞에서 표준 편차가 뭐 5메가파스칼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쉬운데 이 표준 편차를 안 주어지고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루트 n-1분의 s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살펴보죠. 이 문제가 이렇게 비꼬는 문제가 가끔 나요. 이건 한 5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나긴 하는데 아까 마냥 표준 편차를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을 때 뭐 표준 편차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 1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맞춰보도록 하죠. 자, 압축 강도를 시험한 결과값이 35.5, 32.1, 33.3, 30.4, 36.1 이렇게 5개였다. 그러면 이 값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거기서 X바를 한번 구해봐요. 평균값이죠. 자, 35.5, 32.1, 33.1, 30.4, 36.1을 다 더해서 5로 나눕니다. 5로 나누면 33.48 값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S값, 여기에 들어가는 S값을 한번 구해보죠. S값은 이 실험 값에서 이 X와를 빼서 거기에 제곱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곱승을 하고 요 32.1에서 33.48을 해서 제곱하고 또 33.1 때, 34일 때, 30.4일 때, 36.1일 때 계산해가지고 값을 써보면 22.368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공학계산기로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공학계산기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표준편차 값에서 우리가 S 값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n은 뭐예요? 이 개체수가 몇 개냐는 겁니다. 지금 5개잖아요. 시험값이. 그러니까 5개 마이너스 1, 4죠. 거기에 22.368의 루트를 씌우면 값은 2.364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앞에 예시로 주었던 표준편차 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죠. 어쨌거나 이 시험값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그 시험값을 가지고 이런 표준편차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변동계수, 변동계수를 푸는 문제도 좀 나오는데요. 이것도 식으로 해가지고 변동계수가 CV 값이 x바분의 시그마 곱하기 100이죠. 표준 편차 값을 일단 x바 값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5번 했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압축 강도의 평균비 x바라는 얘기죠. 이 x바 값을 그냥 주어졌어요. 만약에 x바도 구해라 그러면 앞에처럼 된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어쨌든 x바가 25메가파스칼이다. 그럴 때 표준 편차가 4메가파스칼. 그러면 이 식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계산할 게 없죠. 변동계수가 x바분의 시그마 곱하기 100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이 주어진 값 자체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평균값이 25라고 했습니다. 25분의 표준편차가 4.0, 4메가파스칼이랬죠? 4 곱하기 퍼센트로 해서 100 하면 16%의 변동계수를 나타냅니다. 자, 뭐 5가지 유형으로 변동돼서 문제를 뽑아드렸으니까요. 배합강도의 시험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5개 문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